작가님들께 날개를 달아드리는 스타윙스입니다. 저희 갤러리 XR에 오늘 또 엄청난 분을 또 모셨는데요. 한 발짝 한 발짝 좌표를 찍어가며 작품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좌표로 사람의 심리적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정경 작가입니다. 네, 작년에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미술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학업과 작업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학업과 작업을 그 어려운 것을 두 개나 하고 계십니다.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일단은 좌표를 찍는다는 게 사실 그림이랑 안 어울린다는 느낌도 드는데 작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저는 좌표를 키워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좌표라는 것이 X축, Y축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물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좌표의 특성을 네. 어떤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되게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좌표의 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 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좌표로 표현을 한다. 네,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그렇죠.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를 사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네. 근데 이제 갓 졸업하셨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작품 소개만 듣고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고찰을 하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시겠구나라고 하셔서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요. 아니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이전에도 좀 사람이 왜 살아가는 걸까?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좀 종교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의 관심사였고 어떤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저의 어떤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서 좀 적절한 요소들을 빼서 결합을 시켜서 좌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을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 작품 안에서 이런 선들이 되게 많이 놓여져 있어요. 이런 선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들을 의미하고요. 이제 사람의 마음속 공간에 이렇게 바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바위는 내가 이런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 생기는 어떤 불안감, 어려움 등을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넣은 요소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무채색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고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는데 화려한 색감의 경우에는 이런 되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의 공간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좀 환상적인 바다의 공간을 좀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바다인가요? 네. 바다는 물이 가득한 공간이잖아요. 물이라는 요소를 넣은 이유가 물 자체가 사람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매개라고 생각을 해서 바다를 좀 중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사진으로만 작품을 접했을 때 디지털 작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막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했는데요. 작업 방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작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좀 오일 페인팅과 미디움을 좀 고수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소품 작업을 되게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레이저 커팅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레이저 커팅으로 캔버스 크기를 되게 다양하게 해보고 모양도 다양하게 해보다 보니 그 다음에는 이제 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하얀 선으로 남겨뒀던 것을 뭐 실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특수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을 한다던가 식으로 마티에르를 내는 방식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작업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이 정교하게 드러나는 게 제 작품에 있어서 더 이제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로 먼저 그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해서 캔버스 위에 붙이고 그 위에 오일 페인팅이나 이제 아크릴로 추가 작업을 하는 방식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바다라고 하셨고 또 컬러풀하고 약간 모던한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구상을 하실 때 아까도 영감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작품 세계에는 작가님의 삶이 녹아 있잖아요. 네. 근데 기준 그리고 좌표 이런 게 엄청 바른 생활. 그런가요? 바른 생활일 것 같아요. 네. 네. 바른 생활 맞죠. 가운데에서 약간 작가님의 그 부담감? 약간 이런 게 있지 않나? 약간 제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딱 대학생활 3, 4학년 한창 고민 많을 시기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진짜 그렇겠다. 네, 정말 이제 방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무렵에 MBTI가 한창 유행하셨던 거 아시죠? 네네네. 근데 그 MBTI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는 이런 유형이야 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면은 그 유형에 맞춘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정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그냥 내세운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자기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약간 바로 알아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기준 그리고 좌표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죠. 네, 사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정말 수학 공식처럼 막 A는 B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어떤 수학적인 요소들이 좀 공감을 이끌어낼 매개로 사용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건데 규격화해 놓은 거잖아요, MBTI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선을 처음에 표현할 때도 MBTI의 어떤 그런 기준들도 사실 그래프로 나중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1부터 10까지 내가 얼마나 내향적인 인간인가, 외향적인 인간인가를 기준을 척도를 정하는 걸 보고 이거 MBTI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걸 충분히 그림으로 풀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림은 보통 약간 몽글몽글 추상적인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그런 예술적 감정이나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관객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작가님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죠. 좌표로 분명하게 추상적인 것도 분명하게 표현해주겠어. 약간 이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가님만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생각을 풀어내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작가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수집해 놓는지 구체화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생각이 이렇게 번쩍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글로 남겨놔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무언가를 봐서 느껴진다기보다는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약간 명상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새 이제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서 그런 거를 작가 노트를 적어 놓고 그걸 이제 나중에 또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이걸 내 작품 세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해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려고 또 노력도 하시고 그러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작업하지 않고 보통은 아침에 오전에 일찍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워요. 제 작업이 되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서 들어가는 작업인데 저는 이제 보통 작가분들이 저녁에 작업을 하시면 이제 조금 감성적인 면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녁에 작업을 하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조금 제가 의도한 바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작품을 자꾸 이끌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장 정신이 좀 맑을 때 그럴 때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작업을 하세요? 지금은 사실 좀 생활 패턴이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서 바뀌긴 했는데 학부 때는 이제 4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6시부터 학교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하고 일찍 집에 가는. 네. 오후 4시 아니고요? 네. 아침 4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아침형 작가.
굉장히 성실하게 아, 네. 어떻게 보면 네. 아침형 작가로서는 독보적이지 않을까. 근데 아침에 네. 이제 정신이 사실 네. 멀쩡한 상태로 작업을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제 아침에 네. 잠 깨는 게 네.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네. 근데 작업을 한다는 것 네. 자체가 이제 성실함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노동을 성실하게 맞아요.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깬 상태면은 조금 더 되게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고민 안 하고. 네, 일단. 고민 안 하고 아무래도 아침부터 네. 이제 습관적으로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펼쳐나가고 싶으신지. 왜냐면 앞으로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좌표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아직은 작품 수를 작품을 많이 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좌표를 키워드로 좀 작품을 많이 해보고 싶고 또 개인전이나 단체전에도 많이 참여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NFT가 이제 그 부상을 하면서 맞아요. 미디어 작업을 좀 알아주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제 작품 같은 경우에도 오일로 뭔가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것보다도 디지털 작업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눈으로 보기에는 시각적으로는 확실히 효과를 더 끌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네마 4D 같은 프로그램을 좀 공부 중에 있어서 네, 그런 쪽으로도 좀 작업을 이끌어 가보고 싶습니다. NFT로도 그리고 시네마 4D? 네, 계속 새로운 작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최근에 관심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인간관계나 뭐 기준이나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그동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최근 갖고 계신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관심사는 일단 제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선이라는 어떤 매체를 쓰긴 하지만 너무 선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는 B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조금 힘을 빼고 좀 다른 작업 방식을 좀 연구해보자라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소품을 작년 가을부터 조금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소품이라는 게 어떤 작품으로서가 정말 캔버스 그 딱 직사각형 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또 다양한 색감으로 집에 인테리어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요즘엔 집에 좀 어울리는 그런 소품을 좀 연구 중에 있어요.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현대인들이 되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걸 되게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자기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싶은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 우리 작가님, 우리 관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막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파릇파릇한 신인 청년 작가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